안녕하십니까, 유식한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창직 창업에 대한 정부 정책들을 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시니어 분들도 그렇고 또 청년들도 요즘 들어와서 이제 재취업이나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을 또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그 직업을 만드는 창직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도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거를 작년 8월 달에 기재부에서 신직업 육성 방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창직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많은 일반인들한테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창직과 관련해서도 우리 대학생들이나 혹은 시니어 퇴직자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번 기회에 유식한 TV 구독자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 또한 이제 창직 창업을 해서 2007년서부터 14년째 미스터 셰프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창직 창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 경험에 대한 내용도 같이 소개를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유식한 TV 구독자분들이 창직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창직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직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이 기재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정책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직업수, 미국의 직업수, 일본의 직업수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과 일본의 이제 직업수가 물론 연도수를 좀 확인해야겠지만 큰 차이 없이 격차를 주려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미국에 비해서는 직업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자, 창직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직업을 만든다. 새로운 직업을 만든다. 혹은 기존의 직업을 세분화한다. 전문화한다. 혹은 직업의 융합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직이라는 개념이 과거서부터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창직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취업,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의 재취업 시장 상당히 힘들죠. 제 지인도 기업에서 퇴직을 했는데 뭔가 그 할 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취업의 문이 굉장히 높아졌고 뭐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또 청년은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직업들을 소개하는 이런 정책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신직업 활성화 방안에 정부 정책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기존에 이제 계속 준비해왔던 부분이 바로 공인 탐정입니다. 여러분들 사립 탐정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공인 탐정에 대한 이제 구체화를 한번 이제 진행을 하겠다 해서 2021년 올해죠, 상반기쯤에 이 도입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공인 탐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그 민간 쪽의 어떤 교육기관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와 있고 또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공인탐정과 관련된 석사 과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민간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소관 부처가 경찰청이냐 법무부냐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되고 어쨌든 기재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인탐정도 곧 투입된다. 또 이제 그 디지털 장의사 뭐 이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민간 자격증도 나와 있고 이런 디지털 장의사를 좀 더 확대해야겠다. 디지털 장의사라는 건 뭐죠? 인터넷에 이제 올라가 있는 그 혹시 내 민주식이다 이런 게 불필요하게 막 있을 수 있잖아요. 뉴스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그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삭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장의사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법안 마련을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 법안 발의하겠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 관리사, 디지털 장의사, 공인 탐정은 이제 곧 임박한, 그죠? 곧 임박한
창직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내 사업으로 창직 창업을 할 것인가? 자, 그 부분은 이제 제 경험을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미스터리 쇼핑이라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는지 잠시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미스터리 쇼퍼라는 창직 창업을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발견한 건 아니고요. 일본의 이제 시장 조사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기획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한 그 이자카야 고시엔이라는 행사를 참관하게 됩니다. 근데 그 행사는 그 침체되어 있는 일본 음식점 자영업자를 부활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민간에서 젊은 음식점 사장들이 만든 일종의 이벤트,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음식점들을 고객으로 가장한 복면조사원, 일본에서는 이제 미스터리 쇼파를 복면조사원이라고 하는데 그 복면조사원들이 매장을 고객인 척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점수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수화한 채점표를 통해서 고객 접점을 관찰을 하죠.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장 점수가 좋은 음식점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요코하마에서 1년에 한 번씩 경진대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약 5천 명이 들어가는 그 요코하마 체육관에서 수많은 그 음식점 관계자들이 입장한 가운데서 현장 투표를 통해 그의 최고의 음식점을 뽑는 행사, 이자카야 고시엔이라는 행사를 저는 관찰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쓰였던 기법이 바로 복면조사 기법, 다시 말씀드리면 미스터리 쇼핑 기법이에요. 자, 관찰하는 순간이 딱 오죠.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자, 이 관찰하는 순간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뭔가 이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겠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음식점을 2000년서부터 2006년도까지 7년 동안 여의도에서 음식점을 하면서 이런 게 참 필요하구나. 그죠? 고객이 평가하고 진단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뭐 사회적인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겠다는 느낌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낌을 가지고 저는 이제 좀 더 구체화된 시장 조사, 자료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음식점을 이제는 그 폐업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자료 조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미스터리 쇼핑과 관련된 협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이제 MSPA라는 전 세계 미스터리 쇼핑 협회 중에 아시안 태평양 쪽에 그런 단체가 있는 걸 알게 돼서 그 단체를 직접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2007년도 11월에 태국 방콕에서 열렸던 MSPA 컨퍼런스를 저 혼자서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좀 더 확신을 갖게 돼요. 보니까 이 미스터 쇼핑 비즈니스는 전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고 또 세계적인 그 브랜드들, 포춘 500대 기업의 약 80% 가까운 기업들이 고객 경험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으로 미스터 쇼핑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 좀 더 내가 도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인큐베이션 과정을 갔습니다. 이게 창직의 과정이에요. 인큐베이션. 자, 인큐베이션을 이제 하는데 어떻게 저는 시작을 했냐면 일단은 커뮤니티 다음에다가 카페를 만들어요. 다음 카페. 여러분 아시죠? 다음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식업체에 계신 분도 있고 호텔 업계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또 IT의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CS 강사분들도 있고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카페를 통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인큐베이션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어떤 카페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바로 하나 스파킹, 그죠? 하나의 정도는 아이디어 발상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게 뭐냐면 미스터리 쇼파 교육 과정을 개설하자. 그래서 국내 최초로 외식 전문 미스터리 쇼파 양성 과정이라는 것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해서 그 호텔이나 혹은 그 외식업계에서 기존에 미스터리 쇼핑을 운영했던 분들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 교육을 듣던 수강생분들 중에 외식 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거 저희도 도입하고 싶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해갖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정립하고 또 교육을 받으신 미스터 셰파분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결국은 이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2007년 창업과 동시에 한 2달 만에 미스터 셰파의 양성 과정이 개설이 되고 바로 그 다음 달 12월 달에 국내 외식 기업들, 여러분들 뭐 아시는 카페베네라든가 와라와라라든가 와바라든지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외식 기업들이 저희 1인 기업 미스터 쇼핑 그 외식 전문 과정을 통해서 알려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최초로 수익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창직 관찰에서 창업까지의 실행 공식인데 아이디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혹은 뭐 플랫폼이라는 얘기도 하죠.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고객들이 확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직은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2007년 11월서부터 시작한 이런 미스터 쇼핑 창직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14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우여곡절을 끝에 지금까지 지속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해외 글로벌까지도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가 외식 기업들, 프랜차이즈 기업 중심으로 해서 미스터 쇼핑을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스터 셰프분들에게 일자리를 공유하면서 저도 이제 사업을 지속했었는데 제가 2007년서부터 물론 창업과 함께 계속 해외 컨퍼런스를 방문했거든요. 근데 이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 프로젝트를 제가 생성을 하게 돼요. 이 해외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서 국내와 해외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뭐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국내 쪽은 거의 전멸했지만 해외에서 어쨌든 계속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고 매년 한 2억,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해외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창직을 통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정부 정책을 또 활용한 경험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소개됐던 것 중에 제가 몇 개를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자, 이런 정부 정책을 활용하다 보면 미처 내가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량에 있어서 역량 부족이죠.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홍보대행, 그죠? 언론에 소개가 됩니다. KBS, MBC, SBS, 한국경제, 매일경제, KTV 이런데 정부 정책을 활용하니까 언론에 홍보가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름대로 이제 브랜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미스터 쇼핑을 주도하는, 그죠? 하는 1인 기업가, 뭐 FRMS, 윤유식, 뭐 이런 식으로 이 고객들에게 인식이 되면서 저희가 영업을 사실 적극적으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저희를 찾아서 미스터 쇼핑을 의뢰하는 이런 현상까지 발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이 지속 가능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홍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홍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었고 또 사무실 지원, 그 다음에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 정책들을 10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제 경험, 미스터 셔퍼로서 창직했던 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그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영상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